관절에 좋지가 않아요. 실제로 갑자기 턱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 하는 분들 중에 얘기를 이 귀 바로 앞쪽에 턱 관절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한번 찾아 주실게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마사지를 좀 해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이지한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턱 관절. 자, 혹시 이 입을 벌릴 때 딱 소리가 나거나 혹은 요걸 이제 씹거나 말을 할 때 턱이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한의학과 근거 기반 운동법을 활용한 안전한 턱 관절 교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소개드리는 방법은 일상적인 턱 관절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하지만 계속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턱관절 장애 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턱관절 장애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이 습관적으로 잘 때 이를 갈거나 혹은 일할 때 이를 깎여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턱관절 근육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먹을 때 꼭 한쪽으로 씹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은 난 오른쪽으로 씹는 게 편해 이러면서 한쪽으로 계속 씹는 습관이 있죠. 그러면 턱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턱관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게 턱이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겠지만, 거북목과 나쁜 자세도 턱 관절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턱에 있는 근육은 어쨌든 목에 있는 근육과 붙어 있고요. 그러면 목에 있는 근육이 과긴장되면 당연히 이쪽도 과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북목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나쁜 자세는 왜냐? 일단 허리가 구부정하면 목이 당연히 앞으로 나오죠. 그럼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얘를 붙드느라 과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과긴장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과 턱 근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슬프지만 스트레스입니다. 요새 현대인들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턱에 힘주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턱 관절은 단순히 턱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턱 관절 교정 운동을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선 턱에 정렬을 맞추는 운동인데요. 약간 이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자세, 등을 곧게 펴고 정자세로 앉아주세요. 그러면 머리랑 턱도 제자리로 들어가겠죠.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붙여볼게요.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입을 벌립니다. 네, 최대한 편안한 범위까지 벌렸다가 천천히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조금 웃겨 보일 수도 있는데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이 안쪽에 이복근이라고 단축되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비염이 심해서 입으로 숨 쉬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습관성으로 입으로 숨 쉬면서 턱이 자꾸 빠져 있는 분들, 그런 경우가 이 이복근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복근을 릴렉스 시켜주면서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입천장에 혀를 댄 다음에 천천히 10회 반복으로 벌렸다가 닫아주시다, 벌렸다가 닫아주셨다가 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저작근 마사지입니다. 저작근이라고 하면 일단 씹는 이 교근, 그리고 이 측두근, 그리고 가쪽 익돌근, 그리고 내측 익돌근, 외측, 내측 익돌근, 이렇게 총 네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 귀 바로 앞쪽에 턱 관절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한번 찾아주실게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마사지를 좀 해주실게요. 그러면 이 뺨 아래쪽 교근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측두근, 약간 여기 위쪽, 여기까지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턱도 안 좋은데 나는 편두통도 있다. 그러면 이 측두근 꼭 잘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 이 마사지는 실은 손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괄사봉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로 해주셔도 되고, 혹은 따뜻하게 온열 마사지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입을 벌릴 때 턱이 약간씩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와중에 턱 관절 문제가 있으면 턱이 틀어지는 경향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쪽이 헐거워져 있고 한쪽이 너무 당겨지면 턱을 이제 벌릴 때 턱이 나도 모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딸려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울을 찬찬히 보고 천천히 입을 벌려 보시면 좋은데, 근데 내가 입을 벌릴 때 나도 모르게 거울 보면서 교정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가족한테 한번 봐달라고 해주세요. 거울을 보지 말고 가족한테 봐달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벌리거나 아니면 천천히 입을 한번 벌려보는데 약간 미묘하게 한쪽으로 딸려간다 싶으면 손가락을 턱 아래에 가볍게 대고,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살짝 딸려 내려간다 쳐봐요. 그러면 살짝, 네,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렸다가 닫아주셨다가 마찬가지로 10회 반복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만 어쨌든 턱 관절이 내려가는 그 길을 미묘하게 힘을 줘서 교정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 세 번째. 바로 경추 스트레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턱과 목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단 턱만 스트레칭 해주고 마사지 해주는 게 아니라 경추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어깨를 펴고 정자세를 해줘야 머리가 바르게 들어가는데요. 다들 많이 하시죠? 피곤하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왼쪽에 목 근육을 쭉 늘려주세요. 네, 한 15초 정도 유지하다가 마찬가지로 반대편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턱을 가볍게 당기면서 거북목을 한 번 더 교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끔 턱을 뒤로 당겨서 머리를 뒤로 넣으세요 하면 뒤로 막 제끼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끼는 게 아니라 턱을 뒤로 밀어서 거북목을 교정을 하셔야 되고, 나는 자꾸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거북목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꼭 추나라던가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정법이었고요. 생활 속의 생활 습관으로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또 중요하겠죠. 자, 우선 한쪽으로 씹는 습관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오른쪽으로 자꾸 씹고 있으면 왼쪽도 좀 써주는 식으로 균형 있는 저작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질긴 음식은 요 턱관절에 좋지가 않아요. 실제로 갑자기 턱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 하는 분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오징어를 많이 좀 씹는 걸 즐겨 하신다던가, 껌은 요새 별로 없긴 한데 껌도 또 취향에 있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턱이 안 좋은 분들은 이미 턱이 안 좋기 때문에 딱딱한 걸 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딱딱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턱이 안 좋은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턱에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는 쪽으로 식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또 마지막으론 이 턱을 괴는 습관. 나도 모르게 턱 괴는 분들 많거든요. 비대칭의 원인도 되기도 하고 턱 관절 악화의 원인이 되니까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을 가볍게 닫고 혀는 입천장에 두면 말씀드렸듯이 이 이복근 단축에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턱 관절 위치에 도움이 되니까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실은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해주시면 이 갈거나 이 악무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힘을 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고, 잘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명상법이라든지 산책을 좀 한다든지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턱관절 교정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분명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턱이 이상하거나 뭔가 요새 느낌이 좀 안 좋다 혹은 아프다 뻐근하다 하는 분들은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하지만 이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료 그리고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치료가 빠른 회복으로 이어되니까 그 부분 잊지 말고 생활에서도 하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익한 정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